거기 잠깐.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고 오신 거죠? 어서오세요. 카페 문라이트입니다. 네, 영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에 열린 카페가 신기해서 들어오신 거죠? 손님같이 이 시간에 열려있는 카페가 신기해서 호기심으로 들어오신 분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 구석진 골목에 들어올 일도 잘 없을 텐데 용케 카페는 잘도 찾아오시던데 신기할 따름이죠. 네? 향기요? 아, 커피향.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뭐 하긴 골목이 워낙 작으니까 향기도 금방 퍼지겠네요. 손님 덕분에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감사해요. 아, 거기 서 계시지 마시고 이리 와서 앉으세요. 이왕 오신 김에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지갑을 두고 오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저희 가게는 음료를 내어드리는데 따로 돈을 받고 있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 가게는 어떻게 운영하냐고 묻는 손님들도 간혹 계신데 뭐 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뭐 제가 사장이면서 바리스타이긴 한데 이 가게를 총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어디 계시냐고요? 글쎄요. 글쎄요. 오시는 길에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달빛이 밝으니까요. 밖에 아무도 없었다고요? 뭐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모습과는 많이 다르시니까요. 분명 오시는 길을 그분께서 안내해 주셨을 겁니다. 정확히는 그분이 정이 좀 많고 오지랖이 넓으셔서 괜히 손님을 가게로 데려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저는 그분 밑에서 일하는 입장이니 그분 뜻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요. 이름만 사장이지 직원이랑 다를 게 없어요. 일단은 초대를 받으신 손님이니 전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여기 달빛을 담은 물이랑 물수건입니다. 밖에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난리잖아요. 저희 가게도 위생에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점주님은 자기는 걸릴 일 없다고 저하고 손님을 신경도 안 쓰십니다. 그래서 저만 더 바빠졌죠 뭐. 네? 달빛을 담은 물이 뭐냐고요? 저희 가게만의 비밀스러운 레시피를 이용한 물이랍니다. 마시는 사람에 따라 물의 온도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리고 감성적인 달빛이 담겨져 있어서 사람을 좀 감성적이고 솔직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신기하죠? 소설 속에나 나올 것 같은 얘기고요. 이걸 믿는 건 손님의 자유입니다. 그래도 믿어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도 있고요. 마셔보니까 어떠세요? 시원하시다고요? 음, 그렇구나. 다행이네요. 네? 뭐가 다행이냐고요? 달빛의 손길은 차갑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고스란히 차갑게 느껴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내 마음이 얼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게 얼음같이 차갑게 느껴져야 하는데 얼마 전에 찾아왔던 손님 중에서는 그 물이 따뜻하거나 미지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요. 그래도 그분들도 여기서 많이 치유받고 가셨을 겁니다. 적어도 새로운 하루를 이겨낼 힘 정도는 얻어 가셨겠죠. 제가 특이한 능력이 있는 거냐고요? 아니요. 저는 평범한 바리스타일 뿐입니다. 그저 달빛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달빛을 담은 음료를 내어줄 뿐이죠. 그리고 손님에게도 부를 거고요. 손님, 고민 있으시죠? 놀란 표정이시네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고민을 아는 채 오시기 때문에 말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손님을 이곳에 데려오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갑작스럽지만 저희 가게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게는 음료를 내어드리는데 돈을 받진 않습니다. 다만 돈을 대신해서 받아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손님의 이야기, 즉 고민이에요. 그 고민을 통해서 바리스타인 제가 손님에게 어울리거나 필요할 것 같은 음료를 만들어서 제공해드립니다. 물론 고민을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고민을 저희가 억지로 끄집어낼 생각은 없거든요.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제가 내어드린 물을 드시면서 편하게 쉬시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물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거든요. 말을 할 용기가 생기셨나요? 그분이 손님을 많이 아껴주고 계시나 보네요. 그럼 차근차근 천천히 저에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스트레스가 많고 자존감이 많이 낮은 것 같더라. 스트레스와 자존감.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마음의 병이죠. 많이 힘드셨겠네요. 마땅히 스트레스를 풀 곳도, 마음을 터놓을 곳도 없으신 거죠? 일단은 용기를 내서 고민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거 있으세요? 집에서 좋은 책도 읽고, 혼자서 영화도 보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운동도 하러 다니시고요. 생각보다 하신 게 많네요. 아, 더 있어요? 아, 뭘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저보다 더 바쁘게 사는 것 같아. 아니, 뭐, 바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요. 뭐, 일단 얘기를 해주신 덕분에 내어드릴 음료가 생각이 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고 흔한 게 나와서 조금 실망하신 표정이네요. 그래도 손님에게는 이게 가장 필요해 보여서요. 천천히 드시면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고민에 대한 솔루션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제 나름의 생각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지키시는 것도, 지키시지 않는 것도, 원하는 부분만 떼서 들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니까요. 아까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여쭤봤던 이유가 손님이 어떤 성격이신지를 알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 혼자 느긋하게 있는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손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계세요. 전혀 다른 분야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건 어느 한쪽은 자신에게 안 맞는 걸 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남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쉽게 대답을 하진 못하고 계시네요. 괜찮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고 질책하려는 게 아니에요. 조금은 나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살아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권 활동에서 적극적인 외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내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 맞거나 선호하는 취미생활도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외향적인 사람이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다면 그건 어울리지 않겠죠? 어쩌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활동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될 수도 있어요. 손님은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데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크게 부정을 하진 않으시네요.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죠 뭐.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요.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느긋한 걸 좋아하는지, 활발한 걸 좋아하는지. 생각보다 빠르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다급하게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도 있을 테고, 두 가지 사이에서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냥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가 깊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 그걸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행동이거든요. 어때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취미생활 중에 자신과 맞지 않는 일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취미생활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한 걸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거창하게 박람회를 간다던가, 꼭 영화를 영화관에서 본다던가, 좋아하지도 않은 운동을 꾸역꾸역 한다던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흔히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힐링된다고 느낀 건 언제였어요? 사소한 것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하루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마시는 캔 맥주 한 캔. 이것도 얼마든지 나의 일상에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괜히 밤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달빛을 받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혼자 코인 노래방에 가서 실컷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요. 거창한가요? 뭔가 대단한 일 한 것 같아요? 엄청 사소해요. 남들이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길 것들이죠. 하지만 저한테는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나에게 행복을 주는 일입니다. 행복이란 말이 거창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답니다.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다고요? 그럼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나를 위한 선물하기는 어때요? 네, 나를 위한 선물이요. 타인이 아니라 나. 좀 어색하죠? 그래서 색다르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본인 스스로에게 선물을 준 적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은 정말 열심히 일했다. 아니면 오늘은 좀 힘든 날이었다. 그런 날에 오늘 또 수고한 날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하는 거죠. 가끔은 그런 사치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조금 정도는 봐줘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를 위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게 자존감을 키우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좀 개운해지신 표정이네요. 아, 손님도 산책하는 걸 좋아하세요? 오, 잘 됐다. 그런 남은 커피는 테이크아웃 잔에 담아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천천히 그 맛을 음미해 보세요. 평소에는 벌컥벌컥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기 바빴던 그 아메리카노가 이런 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맛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돌아가시는 길은 아마 점주님이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점주님이요? 언제나 바깥에 계시죠. 돌아가는 손님들을 언제나 응원하기 위해서요. 자, 여기 커피 담아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한 말이 부디 손님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냐고요? 글쎄요. 달빛이 다시 손님을 이곳으로 이끈다면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도 맛있는 커피 내어드릴게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영상은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의견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딱 하나만 더 봐주면 안 돼요? 히히.